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한국어 교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토픽 2에 있는 쓰기 53번 문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토픽 2에 쓰기 5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53번 문제는 쓰기 문제 중에 가장 쉽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봐도 이 53번 문제는 정확한 그 약속이나 그 룰만 잘 지키시면 정말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간혹 이 53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 정해져 있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수가 오히려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53번 문제가 먼저 어떻게 답을 써야 하는지를 보면 먼저 53번 문제는 어떤 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시된 표나 그래프, 글을 보고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분석한 다음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양이 200에서 3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돼요.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추측해서 쓰는 그런 글이 아니라 반드시 이 표하고 그래프 그다음에 그 글에 써 있는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설명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뒷부분에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라는 조건이 붙을 때가 있고 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붙지 않을 때는 그냥 문제에 제시된 내용만 문장으로 잘 연결해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3번 문제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장으로 잘 연결한다라는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으로 잘 연결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를 미리 외워두거나 아니면 그 이미 답으로 나와 있는 좋은 글을 여러 번 써보면서 항상 사용되는 그런 어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문제 뒷부분에 이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라는 조건이 붙을 때가 있죠. 그 붙을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긴 쓰는데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결과를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느낀 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그 자료, 이러한 자료 결과라면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53번 문제의 채점 기준을 한번 봤어요. 채점 기준은 내용이 주제와 관련되고 풍부하고 다양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그냥 딱딱하게 표나 그래프, 그다음에 말이 적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만 그냥 옆에 갖다가 써놓은 건지 아니면 그런 주제와 관련되게 아주 자연스럽게 문장을 잘 연결해 나가면서 어, 그 주어진 주제를 다 잘 썼는지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자, 제시되어 있는 그런 표나 그래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로 잘 설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겠죠. 자, 그리고 글의 구성에 논리적이며 조직적인가. 글의 구성이 논리적이고 조직적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원인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이런 어떤 순서적인 부분이나 자, 그리고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휘와 문법을 적절하고 다양하게 사용하였나. 적절하다는 것은 맞게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휘나 문법을 잘 맞도록 어울리도록 잘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한 가지 표현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어휘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써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채점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런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먼저 인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인말이라는 것은요, 근대라든지 이랑이라든지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근대 같은 경우엔 그런 데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할 때 그냥 편하게 근대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대화할 때는 괜찮은데 이런 시험에 이 문장을 작성할 때는 그런 말은 작성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대화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조사는 그냥 생략해도 대화하는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많이 생략하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쓸 때는 조사를 생략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어진 자료의 내용에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주어진 자료 내용이 아닌 이런 내용이라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에 다른 내용을 쓰면 안 되는 것이 이 53번이에요. 자, 그리고 띄어쓰기를 정확히 써야 해요. 띄어쓰기가 잘못되면서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띄어쓰기도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의 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배열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 형식의 어떤 그런 문제일 경우에는 자, 어떤 식으로 이걸 배열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해 나갈 것인가, 결과가 많은 순에서 적은 순으로 적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열 기준, 어떤 문장을 어떻게 제일 첫 번째 그 결과 내용을 제일 첫 번째 놓고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할 것인지 또 하나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쓸 것인지 이런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항상 그때는 가장 많은 순부터 적어 내려가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장의 길이를 너무 짧게 쓰게 되면 좀 초급 같은 느낌을 주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장의 길이는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도록 쓰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 어느 정도인가 보면 한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30에서 35 글자 수로 맞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등의 연결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글의 유형이라는 건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죠. 관련된 표현의 예예요. 자, 그래서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는 무엇 무엇에는 무엇 무엇 이가 있다 라든지 무엇 무엇은 와 과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나니 나니으로 나눌 수 있다 라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훨씬 문장이 자연스럽고 굉장히 정리가 잘 된 문장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분류에 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에는 전파매체와 인쇄매체가 있다, 이렇게, 또 대중매체에는 전파매체와 인쇄매체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자, 원인과 결과 같은 경우에도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 무엇 하게 된 것이다 라든지 무엇 무엇의 원인은 무엇 무엇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서 원인과 결과를 쓰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여러분들이 연습해 두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 제일 많은 것을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무엇이 1위로 꼽히다. 자, 1위가 됐다라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나니나니가 되었다라든지 아니면 나니나니가 그 뒤를 이었다라는 식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 대한 글을 설명할 때는요,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라든지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는 이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에서는 이 문장을 적어주시면 훨씬 문장 쓰기가 쉬워지게 돼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미리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공부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 그래프로 나왔을 경우에 이 그래프의 모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정리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하다, 증가세를 보이다, 급증하다. 여기서 급증이라는 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보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약간 내려가는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죠. 이럴 때 많이 표현하는 말이 주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춤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제자리 걸음을 하다라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멈추다. 이거는 뭐냐면요.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그래프가 여기에서 그래프가 끝나면 제자리 걸음을 하다, 멈췄다, 멈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춤하다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그래프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요. 이거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락세를 보인다, 하락하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 내려가는 이 선이 굉장히 빨리 내려가죠. 그래서 급락하다. 또한 줄어들다, 감소하다, 내려가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화면을 정지해 놓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정리해서 공부해 놓으시면 훨씬 더 53번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47회에 5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아직 53번 문제가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표를 보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분석을 하면 어떻게 분석을 하냐. 먼저 여기서 보면 유학생 수의 변화, 증가 원인, 기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에 대한 것들인가라는 건 바로 이 문제에 나와 있죠. 다음을 참고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해,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이런 표로 나타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200에서 300자로 써야 되고, 또 여기에 조건이 하나 또 붙었죠. 단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니나니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걸 쓰면 여러분들의 점수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목은 쓰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장을 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 여기에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순서를 보면 여기는 유학생 수의 변화고 여기는 증가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먼저 생각하냐. 원인을 갑자기 써놓으면 좀 문장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이럴 때는 현재 나타난 결과가 이거다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주고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쉬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이 47의 이 문제는 여기서 보면 2016년도가 나와 있죠. 그럼 아마 지금이 2017년도일 수도 있고 2016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고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200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보면 그래프가 쭉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이렇게 잠깐 멈춰서 내려가는, 오히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문장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외국인이 있다. 근데 어디에 있는 외국인이에요? 국내에 있는 외국인, 또 외국인 중에 어떤 사람들? 유학생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표를 이렇게 낸 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보면 되는지 다음을 볼게요. 자, 먼저 이 53번 글 쓰는 데 있어서 순서가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1번부터 6번까지가 이
47에 53번에 맞춰서 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인 53번 문제를 쓸 때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보면 어디에서 이 글을 내놓았는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다면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현황을 나타냈는데 어느 기관에서 나타냈는지.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어디에도 그 기관에 대한 뭐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 그래프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이 됐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이것이 어때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근데 무엇에 대해서 했나? 증가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갔다 이렇게 증가하게 된 여기 나와 있죠. 증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라고 이건 조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어떤지 자 결과는 어땠어요? 2000년도에 4,000명에서 2016년도에 10만 명이나 됐죠. 물론 중간에 주춤했던 것도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조사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 자, 이렇게 증가한 데에 있어서의 원인, 이유를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문장으로 고쳐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해졌죠. 이 그래프를 먼저 1번으로 삼아서 문장을 쓰고 다음에 그 이유를 2번으로 삼아서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대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16년 아마도 47회니까 2016년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최근이라는 단어를 써주면 가장 좋겠죠. 최근 국내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의 유학생들이 지금 늘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늘어났어요?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기 때문에 급증하다라는 표현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이 표를 설명하고 있어요. 2000년도에는 4,000명 이던 유학생이 가파른 상승세. 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외워두시거나 여러분들 메모해 두시면 좋겠죠. 가파르다,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상승세를 보이다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좀 머무르죠. 그러니까 이걸 주춤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에 대선은 이르러 대선에 10만 명이 되었다. 그래서 10만 명이 되었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은 해서 이러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1번에서 2번으로 문장을 연결해 주죠. 그래서 증가 원인으로 우선 먼저라는 말도 괜찮고요. 우선 여기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 1번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아서 1번이 되고 2번이 관심이 적어서 2번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증가 원인을 그냥 1, 2, 3, 4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하자면 뭐 이런 식의 의미로서 우선 외국인들의 여기에는 외국인이라는 말이 써 있지 않지만 증가 원인이 한국과 한국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외국인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관심이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증가한 것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라는 걸로 바꿔줘서 좀 더 글이 좀 더 고급 수준의 글이 되는 걸로 보여지게 되죠. 자,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 점이 있는데 여기는 조사에 괄호 써줬어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점으로 하지 마시고 조사로 바꿔서 적어주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들 수 있다 여기서 끝났지만 문단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원인이 한국 대학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려는 노력. 그쵸. 이게 두 번째의 이유가 되니까 도라는 조사를 써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유학생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미친 것으로 보인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서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인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이 계속 이어진다면 조건이죠.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기대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어진다면 2023년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20만 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된다. 이런 말들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원거지 사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면 왼쪽 편에 원거지 사용법에 대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7회는 끝났는데요. 52회 하나만 더 볼게요. 자, 52회 이 문제도 멈춰놓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겠어요? 자, 이걸 분석해 보면은 제가 아까 53번 글쓰기의 순서를 1번부터 6번까지 정리해 놓았죠. 이 1번부터 6번에 맞춰서 쓰면 자,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먼저 해서 순서로 적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어디에서 여기 기관이 나왔죠. 조사기관 결혼문화연구소에서 자, 그다음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20대인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서 여기요.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대요. 그랬는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남자, 여기 있죠. 남자, 여자. 남자가 80%, 여자가 67%였다. 자, 그리고 아니다라고 나타난 것이 남자가 20%, 여자가 33%였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순서라 그랬으니까 여기 남자, 여자, 여기 여자, 남자 이렇게 하면 약간 통일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로 썼으니까 여기도 남자, 여자로 써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그렇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 이렇게 아니다라고 대답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 다섯 번째 마지막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남자, 여자 여기도 남자, 여자 순으로 글을 써나갔기 때문에 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도 남자 여자 순으로 써나가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1위, 2위 이렇게 나누어서 쓸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문장으로 써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할 때 보면 여기 결혼 띄고 문화 띄고 연구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문화연구소라는 것이 이 연구소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문화연구소가 이걸 결혼, 문화, 연구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붙여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한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에 적혀져 있는 것이 띄어쓰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조사 기간을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그대로 그다음 대상이죠. 20대 이상 성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여기에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따라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를 꼭 낳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자, 조사하고 그 결과 이러한 결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는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응답한 자 대답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응답이라는 말을 사용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응답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대답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것을 대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응답이라는 거 어떤 그 조사에 내가 응해서 답을 해준 거.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래서 여기서 보면 응답한 남자는 80%, 여자는 67% 이러면서 여기에 반점을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작은 따옴표를 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줬죠.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문장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작은 따옴표는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80%이고 여자는 67%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질 수도 글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300글자가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선 80% 여자는 67%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도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이러한 이제 결과 아니다가 이런 결과를 보면 남자는 20%, 여자는 33%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이들이 자, 그다음에요. 이 아니다를 여기 다음 문장으로 가지고 가야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이들이라는 표현으로 좀 더 짧고 간결한 표현을 써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지만 이들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라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남자는 양육비 부담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설명하는 글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서 양육비라는 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하죠. 돈을 말해요. 자, 그리고 여자는 자유스러운 생활을 원하다라는 거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1위, 2위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1위는 제일 많기 때문에 1위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많았다라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자, 1위 다음에 2위는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남자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 여자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라고 유지라는 것. 네, 이 부분을 자유로운 생활을 원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유지하고 싶어서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 싶어서를 사용해 준 것 같아요. 싶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이런 작성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53번 문제 또 54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글을 쓸 때 나는 원래 글짓기를 못해. 원래 작문 실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답으로 나와 있는 글을 열심히 따라서 쓰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 쓰기 점수를 높이는 공부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정답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거의 외울 정도로 따라쓰기를 해보시면 그 다음 따라쓰기를 해본 다음에 문제 풀기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답을 많이 쓰실 수 있으세요. 자, 53번 이렇게 해서 53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오늘 좀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보셔서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채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채널 등록해 주시고요. 좋아요, 이 내에도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